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볼텍스입니다. 저자는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출판사는 나비랑 북스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 생각의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근원과 일치되어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아차릴 정도로 충분히 자주 그렇게 하십시오. 근원과 일치되었음을 아는 상태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교류하십시오. 근원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시간을 갖고 더 광대한 관점과 일치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수백만 명의 집단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효율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치유사들과 마스터들은 근원과 일치를 이루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을 입은 당신에게 당신의 근원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근원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비로소 아니 오직 그때에만 확고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관계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근원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돌보기만 하면 당신 자신과 몸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 손자들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쉽고 빠르게 안정될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충분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진정한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줄창 영리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근원과는 담을 쌓고 사는 어떤 사람과의 교류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면 당신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영리하지 못해라는 말이 당신의 근원에서 비롯된 진정한 암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일 반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전제를 믿고 스스로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당신 안에 활성화된 그 모순된 진동이 자신의 지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할 것이고 자신의 지성이 결핍되었다는 증거, 잘못된 전제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있게 되면 그것을 잘못된 전제라고 부르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당신은 결국 잘못된 전제를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열쇠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믿음이야말로
가장 크게 잘못된 전제입니다. 바라보는 당신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든 적이나 낯선 사람이든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신의 진동적 요청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초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까지도 초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신이 원치 않은 성격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토록 원치 않은 것이 자기 인생에 나타나도록 요청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요청이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청이라는 것은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제공해 달라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가졌더라면 일부러 끌어오지 않았을 관계나 경험이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의도를 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끌어오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은 것이든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원치 않는 것을 자기 인생에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곧 타인과의 공동창조는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대조적인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관계로 인해서 삶에 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체험하는 그런 관계야말로 당신이 성취하게 되는 확장의 주된 바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관계는 때가 되면 당신이 어떤 순간에 경험하게 될 기쁨이나 고통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더욱 확장하도록 자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런 확장을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또 함께 창조하는 일은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대폭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쁨들, 가장 큰 슬픔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쁨을 체험하든 슬픔을 체험하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자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 체험 속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끌어당기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대상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당신 자신 안에
하나의 생각 진동이 활성화되면 확장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대상의 진동이 당신 안에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런 일이 오래 계속될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더 강력해지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와 같이 활성화된 진동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이 생각으로 내보내고 있는 당신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겨 달라는 요청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경험들, 일들,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진동적인 요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긴 사건들과 환경들, 관계들 모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진동적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적인 요청을 발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매우 명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항상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에센스를 믿기 때문입니다. 별 의도 없이 생각으로 진동을 내보냈다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를 들자면 바닥난 은행 잔고라든가 원치 않는 몸 상태, 불편한 인간관계 같은 현실로 나타난 이후에야 그것이 잘못된 생각의 결과임을 깨닫는 상태를 우리는 물질화 이후의 자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감정 안내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당신은 원치 않는 상황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이 현실 속에 구현되기 이전에 미리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무분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는 그러한 생각들로 생기는 감정적인 반응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나쁜 것들이 존재 않다고 믿으며 그처럼 나쁜 것들에 주의를 집중할 때는 자신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간단히 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때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 상황이나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 내면에서 진동적 분리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 근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근원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은 끌어당김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치 않는 것들에 창조의 힘을 보태길 바라지 않았고, 그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매번 당신의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당신의 열정이나 행복이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 당신은 당신의 더 큰 부분 또한
온전히 빠져들어 있는 생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근원을 분리시키는 대신 파워와 밝은 지혜와 웰빙과의 동반자 관계를 창조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당신이 가진 감정 안내 시스템에 존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진동적 관점에서 실제하며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유쾌한 의식적 창조의 열쇠를 손에 쥔 셈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없다면 당신은 마치 성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자그마한 코르크와도 같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당신에게는 실제로 두 가지 감정이 있을 뿐인데 하나는 기분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존재와 근원과 그리고 당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에는 시종일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면서 당신이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밝은 지혜를 지니고 선택해 나간다면 영원히 진화하고 있는 자신의 자아와 일치된 상태로 나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작은 당신과 큰 당신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생깁니다.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당신의 고통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오래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흥미나 열정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점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자신에게 더하고 있던 표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불쾌한 정도이지만 만일 계속해서 원치 않는 것들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원치 않는 것들은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당신의 인생 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끌개의 포인트가 활성화되는데 그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의 활성화된 진동에 반응하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의 상태가 어느 쪽으로인가 무리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현재의 긍정적이고 고양된 자신의 근원과 더 비슷한 존재로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더욱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누구도 가만히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깨어있다면 당신은 확장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때마다 원하는 것들을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통렬히 인식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개선된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그림을 자신의 진동적인 현실 속으로 쏘아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과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당신이 목격한 것으로부터
부화된 개선 방안에 대해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터득함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무르익어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 막강한 보탬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몸을 받아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의식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간직한 채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으며 영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처럼 무한한 가치 있는 비물질적 상태의 신적인 힘이자 창조 의식의 일부가 현재 당신이 당신으로서 알고 있는 존재 속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더 큰 부분이 순수하고 공격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노래하면서 비물질적인 영역에 존재해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첨단의 창조 기지이고 당신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에 들어올 당시 당신은 열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조되는 것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에 황홀했는데 그것은 대조되는 것이야말로 창조자인 당신으로 하여금 초점을 맞춰 창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것이고 그것들은 초점을 맞추는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창조적인 물질화를 허용하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현재 생각과 내면의 근원이 알고 있는 이해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진동적 일치를 이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이 영원한 대어감의 여정을 따라서 창조하고 발견하고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안내자 노릇을 해줄 것입니다. 어릴 적에 누군가가 당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느낌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진정한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이 진실로 알고 있는 것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왜곡된 관점으로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면의 보다 광대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당신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이 당신에게 취하도록 요구한 초점이 당신의 근원이 바라보는 초점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내면의 근원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렇게 힘을 빼앗기는 상태의 불편함에 점차 익숙해져 갔고 마침내는 당신 자신의 가이드는 뒷방 신세를 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의 안내 시스템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파워에 재연결되어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그 모든 걸 기억해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보다 몸집이 크고 그를 통제하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런 처지에 빠진 아이에게 답변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는 그 질문을 제기한 당신에게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30분 에너지 정렬 기법.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음날 정렬된 에너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나 침대 커버, 베개같이 당신 가까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잠을 편안하게 푹 자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암시를 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깨어날 때는 적어도 5분가량 잠자리에서 그냥 누운 상태로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 15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속의 저항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진동이 상승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눈을 뜨고 당신이 감사할 거리들을 목록으로 적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작성을 하고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에너지 정렬 작업을 함으로써 당신이 가진 끌개의 포인트는 당신에게 기분 좋은 사람들과 장소들을 만나도록, 또한 기분 좋은 것들을 행하도록 야기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또한 극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먼저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가 돼서 그런 사람들과 장소들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게 하십시오. 당신이 참된 자신과 일치 상태가 되면 당신은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들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존재 상태에서 끌어당김으로써 시작되었던 존재 상태도 근원과 일치를 이룬 다음에는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원과 일치를 이룬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경이로운 느낌 자리로 귀착될 잠재성이 대단히 큽니다. 만일 당신이 불편한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과정에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관계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것에 더 기반을 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자신을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항상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영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되풀이하는 이유,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 없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저항에서 밀어내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체험에 관한 진동을 완전하게 비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진동을 비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생각이나 진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의 반복을 막는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원치 않는 경험이나 상황,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는 일은 지루하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분 좋게 느껴지는 소망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일단 결심하게 되면
당신은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미약한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끌어당김의 기세가 강력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주기가 초기 단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개선된 상황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 상황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면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개선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의 저항을 풀어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부당함에 대해서 푸념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은 것들과 일치된 진동 상태에 자신을 붙잡아 두게 되고, 그러면 결국 당신은 개선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개선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늘 불편한 상황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더 거대한 부분은 당신이 체험한 삶의 대조로 인한 이득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당신은 대조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이득을 지금 당장이라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현재 삶의 자리를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들 속에는 원하는 것과 그것의 결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을 찾는 일에 삶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저항적인 진동 패턴은 바뀌게 될 것이며, 그러면 원치 않은 상황 속에 긴 기간 동안 머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상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근원의 진동과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내면에는 저항의 진동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자녀의 절대적인 웰빙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부모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근원이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떤 저항의 진동도 현존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이 나쁘다고 여기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혹은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걱정하는 중이라면, 그런 생각들은 내면의 근원이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과 완벽하게 부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로 인해 부모의 진동 속에는 저항이 현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모는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해결책이 서로 다른 진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주제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된 존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되지 않는 존재의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를 중심 삼아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상심이나 걱정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르니? 라고 아이에게 소리치는 엄마는 근원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 엄마의 진동은 사랑과는 정반대쪽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부모가 제공하는 말들과 그 말들에 동반되는 진동 사이의 분열입니다. 부모가 표현하는 말과 실제로 부모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표현을 하든 그에 앞서서
자신의 참사랑의 느낌과 일치하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를 느낄 때 당신 또한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근원과 일치된 상태이고 또한 그처럼 정렬된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사람과 감사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 모두가 기분이 좋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분 좋은 느낌이 다른 누군가가 비춰주는 긍정적인 주시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흘려보내는 긍정적인 주시의 대상이든 아니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웰빙의 흐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근원과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을 자주 연습하게 될 때 당신은 언제나 균형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렬된 상태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봐야만 행복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면 당신의 기분 좋은 느낌은 다른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고 그 사람이 항상 정렬된 상태라는 보장도 없고 언제나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새로 시작될 때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결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낙관적인 기대감을 품으려는 노력 또한 약화되기 십상입니다. 근원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에 대한 저항으로부터의 자유. 언제고 당신 자신을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말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서술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감사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뒤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다음 부분을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볼텍스입니다. 저자는 에스더 힉스, 제리 힉스, 출판사는 나비랑 북스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 생각의 가치를 평가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근원과 일치되어 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아차릴 정도로 충분히 자주 그렇게 하십시오. 근원과 일치되었음을 아는 상태에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교류하십시오. 근원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시간을 갖고 더 광대한 관점과 일치된 상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일치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수백만 명의 집단보다 더 강력하고 매력적이고 효율적이고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역사적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치유사들과 마스터들은 근원과 일치를 이루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을 입은 당신에게 당신의 근원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근원과의 관계에 마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비로소, 아니 오직 그때에만 확고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관계들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근원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돌보기만 하면 당신 자신과 몸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 손자들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정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쉽고 빠르게 안정될 것입니다.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충분히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진정한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잘못된 전제 위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 줄창 영리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근원과는 담을 쌓고 사는 어떤 사람과의 교류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면 당신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당신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영리하지 못해라는 말이 당신의 근원에서 비롯된 진정한 암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일 반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전제를 믿고 스스로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당신 안에 활성화된 그 모순된 진동이 자신의 지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할 것이고 자신의 지성이 결핍되었다는 증거, 잘못된 전제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있게 되면 그것을 잘못된 전제라고 부르기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당신은 결국 잘못된 전제를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열쇠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믿음이야말로 가장 크게 잘못된 전제입니다. 바라보는 당신의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면, 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게 된 이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든 적이나 낯선 사람이든 당신의 삶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당신의 진동적 요청에 의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초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까지도 초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자신이 원치 않은 성격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토록 원치 않은 것이 자기 인생에 나타나도록 요청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요청이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청이라는 것은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제공해달라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가졌더라면 일부러 끌어오지 않았을 관계나 경험이 인생에는 많습니다. 그것은 신중한 의도를 가지고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끌어오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은 것이든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원치 않는 것을 자기 인생에 요청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곧 타인과의 공동창조는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대조적인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관계로 인해서 삶에 괴로운 것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체험하는 그런 관계야말로 당신이 성취하게 되는 확장의 주된 바탕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관계는 때가 되면 당신이 어떤 순간에 경험하게 될 기쁨이나 고통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더욱 확장하도록 자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런 확장을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고통을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또 함께 창조하는 일은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대폭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의 가장 큰 기쁨들, 가장 큰 슬픔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쁨을 체험하든 슬픔을 체험하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자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긴다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 체험 속으로 그 대상의 본질을 끌어당기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대상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당신 자신 안에 하나의 생각 진동이 활성화되면 확장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대상의 주의를 기울일수록 그 대상의 진동이 당신 안에 더욱 활성화됩니다. 그런 일이 오래 계속될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더 강력해지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와 같이 활성화된 진동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당신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이 생각으로 내보내고 있는 당신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겨 달라는 요청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경험들, 일들,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당신의 진동적인 요청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긴 사건들과 환경들, 관계들 모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진동적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적인 요청을 발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매우 명확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항상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에센스를 믿기 때문입니다. 별 의도 없이 생각으로 진동을 내보냈다가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를 들자면 바닥난 은행 잔고라든가 원치 않는 몸 상태, 불편한 인간관계 같은 현실로 나타난 이후에야 그것이 잘못된 생각의 결과임을 깨닫는 상태를 우리는 물질화 이후의 자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감정 안내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인식하고 활용함으로써 당신은 원치 않는 상황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그것이 현실 속에 구현되기 이전에 미리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 무분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는 그러한 생각들로 생기는 감정적인 반응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는 나쁜 것들이 존재 않다고 믿으며 그처럼 나쁜 것들에 주의를 집중할 때는 자신의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간단히 그 이유를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때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 상황이나 대상 때문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당신의 생각이 당신 내면에서 진동적 분리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 근원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근원이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원은 끌어당김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치 않는 것들에 창조의 힘을 보태길 바라지 않았고, 그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매번 당신의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당신의 열정이나 행복이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경우 당신은 당신의 더 큰 부분 또한 온전히 빠져들어 있는 생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근원을 분리시키는 대신 파워와 밝은 지혜와 웰빙과의 동반자 관계를 창조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당신이 가진 감정 안내 시스템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진동적 관점에서 실제하며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유쾌한 의식적 창조의 열쇠를 손에 쥔 셈입니다. 그러한 이해가 없다면 당신은 마치 성난 바다 위에 떠다니는 자그마한 코르크와도 같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든 당신에게는 실제로 두 가지 감정이 있을 뿐인데 하나는 기분 좋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을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존재와 근원과 그리고 당신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에는 시종일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면서 당신이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밝은 지혜를 지니고 선택해 나간다면 영원히 진화하고 있는 자신의 자아와 일치된 상태로 나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작은 당신과 큰 당신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생깁니다. 원치 않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당신의 고통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더 오래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흥미나 열정과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당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점을 보고 있다면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원치 않는 어떤 것을 자신에게 더하고 있던 표시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지 불쾌한 정도이지만 만일 계속해서 원치 않는 것들에 주의를 집중한다면 원치 않는 것들은 더욱더 기세등등하게 당신의 인생 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끌개의 포인트가 활성화되는데 그 말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의 활성화된 진동에 반응하고 있으며 그래서 당신의 상태가 어느 쪽으로인가 무리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현재의 긍정적이고 고양된 자신의 근원과 더 비슷한 존재로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더욱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누구도 가만히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깨어있다면 당신은 확장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때마다 원하는 것들을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통렬히 인식하는 순간마다 당신은 개선된 상황에 대한 자신만의 그림을 자신의 진동적인 현실 속으로 쏘아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과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은 당신이 목격한 것으로부터 부화된 개선 방안에 대해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의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걸 터득함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뿐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가 당신이라는 존재에 무르익어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 막강한 보탬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몸을 받아 태어난 그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의식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간직한 채 끊임없이 되어가고 있으며 영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처럼 무한한 가치 있는 비물질적 상태의 신적인 힘이자 창조 의식의 일부가 현재 당신이 당신으로서 알고 있는 존재 속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더 큰 부분이 순수하고 공격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노래하면서 비물질적인 영역에 존재해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첨단의 창조 기지이고 당신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시공간의 현실에 들어올 당시 당신은 열정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조되는 것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에 황홀했는데 그것은 대조되는 것이야말로
창조자인 당신으로 하여금 초점을 맞춰 창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샘솟을 것이고 그것들은 초점을 맞추는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창조적인 물질화를 허용하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의 현재 생각과 내면의 근원이 알고 있는 이해 사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로 진동적 일치를 이루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야말로 당신이 영원한 대어감의 여정을 따라서 창조하고 발견하고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안내자 노릇을 해줄 것입니다. 어릴 적에 누군가가 당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느낌은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진정한 당신 자신과 그리고 당신이 진실로 알고 있는 것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그들이 왜곡된 관점으로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으로 하여금 내면의 보다 광대한 관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당신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입니다. 당신이 느낀 부정적인 감정은 그들이 당신에게 취하도록 요구한 초점이 당신의 근원이 바라보는 초점과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내면의 근원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기분이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렇게 힘을 빼앗기는 상태의 불편함에 점차 익숙해져 갔고 마침내는 당신 자신의 가이드는 뒷방 신세를 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의 안내 시스템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파워에 재연결되어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그 모든 걸 기억해낸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그보다 몸집이 크고 그를 통제하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런 처지에 빠진 아이에게 답변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는 그 질문을 제기한 당신에게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30분 에너지 정렬 기법.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음날 정렬된 에너지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대나 침대 커버, 베개같이 당신 가까이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잠을 편안하게 푹 자고 다음날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날 것이라고 암시를 주십시오. 다음날 아침 깨어날 때는 적어도 5분가량 잠자리에서 그냥 누운 상태로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세면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자리에 앉아 15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속의 저항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진동이 상승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눈을 뜨고 당신이 감사할 거리들을 목록으로 적어서 5분에서 10분 동안 작성을 하고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에너지 정렬 작업을 함으로써 당신이 가진 끌개의 포인트는 당신에게 기분 좋은 사람들과 장소들을 만나도록, 또한 기분 좋은 것들을 행하도록 야기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또한 극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먼저 의도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가 돼서 그런 사람들과 장소들이 당신에게로 다가오게 하십시오. 당신이 참된 자신과 일치 상태가 되면 당신은 이제까지와 다른 관계들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존재 상태에서 끌어당김으로써 시작되었던 존재 상태도 근원과 일치를 이룬 다음에는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근원과 일치를 이룬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경이로운 느낌 자리로 귀착될 잠재성이 대단히 큽니다. 만일 당신이 불편한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과정에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관계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것에 더 기반을 두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자신을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항상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영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를 되풀이하는 이유,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 없이 원치 않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저항에서 밀어내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체험에 관한 진동을 완전하게 비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진동을 비활성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생각이나 진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들의 반복을 막는 방법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원치 않는 경험이나 상황,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지켜보는 일은 지루하고 피곤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기분 좋게 느껴지는 소망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일단 결심하게 되면 당신은 부정적인 끌어당김이 미약한 초기 단계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끌어당김의 기세가 강력해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주기가 초기 단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개선된 상황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현재 상황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인 면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개선된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의 저항을 풀어 놓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부당함에 대해서 푸념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원치 않은 것들과 일치된 진동 상태에 자신을 붙잡아 두게 되고, 그러면 결국 당신은 개선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개선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늘 불편한 상황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더 거대한 부분은 당신이 체험한 삶의 대조로 인한 이득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당신은 대조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이득을 지금 당장이라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현재 삶의 자리를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들 속에는 원하는 것과 그것의 결핍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을 찾는 일에 삶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의 저항적인 진동 패턴은 바뀌게 될 것이며, 그러면 원치 않은 상황 속에 긴 기간 동안 머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상태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근원의 진동과 완벽하게 일치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의 내면에는 저항의 진동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가 자녀의 절대적인 웰빙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부모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근원이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어떤 저항의 진동도 현존하지 않을 것이며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이 나쁘다고 여기는 아이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혹은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아이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걱정하는 중이라면, 그런 생각들은 내면의 근원이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과 완벽하게 부조화를 이룰 것이고, 그로 인해 부모의 진동 속에는 저항이 현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모는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해결책이 서로 다른 진동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주제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된 존재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일치되지 않는 존재의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를 중심 삼아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상심이나 걱정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모르니? 라고 아이에게 소리치는 엄마는 근원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 엄마의 진동은 사랑과는 정반대쪽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맞닥뜨리는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부모가 제공하는 말들과 그 말들에 동반되는 진동 사이의 분열입니다. 부모가 표현하는 말과 실제로 부모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표현을 하든 그에 앞서서 자신의 참사랑의 느낌과 일치하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를 느낄 때 당신 또한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근원과 일치된 상태이고, 또한 그처럼 정렬된 에너지가 당신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사람과 감사의 에너지를 받는 사람 모두가 기분이 좋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분 좋은 느낌이 다른 누군가가 비춰주는 긍정적인 주시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흘려보내는 긍정적인 주시의 대상이든 아니든 당신은 보이지 않는 웰빙의 흐름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 근원과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을 자주 연습하게 될 때 당신은 언제나 균형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렬된 상태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봐야만 행복하고 그것을 기다리게 되면 당신의 기분 좋은 느낌은 다른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좌우되고, 그 사람이 항상 정렬된 상태라는 보장도 없고 언제나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새로 시작될 때 훨씬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된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결점을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낙관적인 기대감을 품으려는 노력 또한 약화되기 십상입니다. 근원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에 대한 저항으로부터의 자유. 언제고 당신 자신을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부터의 자유 말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서술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감사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뒤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다음 부분을 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